네, 안녕하세요. 디디포인트의 디디입니다. 데이터를 본다는 거는 참 재밌는 일 같아요.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야기나 그 속에 숨어있는 숫자들을 분석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소셜 데이터라고 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연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사예요. 국민 82%가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얘기했고 92%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2019년에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국 갤럽 조사에서 한 5,100명을 상대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본 건데 그 물어본 숫자가 5,100명이라는 거죠. 뭐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 5,100명의 목소리가 우리를 다 대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참 재밌는 게 84%가 한국 사람이라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행복하다는 비율도 64%,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은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같이 쭉 보다 보니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크다라는 건 91.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64%나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데 그리고 또 84%가 한국 사람에서 자랑스럽다고 여기고 있고 그런데 또 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심각한 게 91%인데 왜 그런데도 행복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인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세상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떨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또 디디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 한번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SNS라고 하는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공간이 뭐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특히나 우리 젊은 층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올리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본다면 이거와 또 다른 좀 재밌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죠? 저도 좀 궁금해요. 과연 우리는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 그래서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에서 일단 좀 행복에 대해서 좀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행복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어느 정도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행복하다는 응답이 63.6%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반수 이상이 행복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언제 행복한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보면은 우울하거나 화가 난다, 종종 사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짜증이 나는가에 대한 설문은 있는데 참 재밌는 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는데 63.6%는 행복하대요. 그럼 도대체 왜 행복한 걸까요, 우리가? 근데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이 설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언제 행복할까? 이거를 좀 같이 분석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작년과 올해를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보니까는 여기서도 연도별로 어떤 사람들의 변화 추이를 기록을 했는데 소셜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러한 매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삭제를 하고 이 부분 어차피 여기 날리실 거니까 자, 한번 제가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행복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뭐 행복에 대한 다양한 검색들이 있겠죠. 일단은 간단하게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들은 어쨌든 우리들의 목소리를 보는 거니까 뉴스는 좀 뺄게요. 뉴스는 빼고 그 대신에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페이스북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에 있는 온라인에 있는 모든 미디어를 한번 다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만 빼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일단은 2019년 1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행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확실히 로딩이 좀 걸리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1년치를 한 번에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나왔어요. 자, 24672K 이게 K가 1000이죠. 그러니까는 2000, 만, 10만, 100만, 1000만 2467만 2000건 정도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년 동안의 언급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 이 그래프 봐도 좀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보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 이게 연초에 너무 행복했어. 1월 1일 딱 되는 순간 행복하자. 올해는 좀 행복하자. 그래서 행복에 대한 언급이 하루에만 16만 9,344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소원을 빌었던 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행복하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현실로 언제부터 가요? 바로 1월 3일부터 갑니다. 날짜를 한번 볼게요. 이거 날짜를 보는 이유가 2019년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2019년 1월 1일이 화요일,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까지 이틀이 빨간 날이잖아요. 그죠? 1월 1일, 1월 2일 빨간 날이죠. 빨간 날까지는 그나마 행복해. 근데 현실로 딱 시작되는 1월 3일 보세요. 뚝뚝 7만 건까지 떨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빨간 날 행복을 빌면서 올해는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시작한 첫날, 바로 1월 1일보다 언급량이 절반도 아니죠. 거의 뭐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쭉 가다가 그나마 또 언제 행복해요? 8월 말. 이때 좀 휴가철 뭐 이럴 때 좀 행복했다가 다시 이게 좀 갈수록 오히려 뚜루룩 떨어집니다. 뚝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이때 언제죠? 이때 10월 13일 이때 BTS 지민의 생일이었어요. 야, 이 SNS를 행복하게 하는 지민의 생일까지 뭐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뚝뚝뚝뚝 지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한마디로 나한테 주문을 거는 거죠. 아까도 행복하십니까? 여쭤봤을 때 난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정말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불행하다는 얘기를 하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행복하세요 물어봤을 때 저 불안해요, 어떤 힘들어 이러면은 제 속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행복해요 그럼 네,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굳이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서도 좀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자고 마음은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못하고 결국에는 연말로 될수록 좀 행복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게 64%인데 정말 그만큼일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를 보기 전에 일단 올해부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행복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좀 제가 캡처를 해놓을게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19년이죠. 자, 2018년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2018년에도 이런 패턴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는 과연 행복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자, 과연 2018년에도 2019년과 좀 비슷한 패턴이 나왔을지 아니면 완전 또 다른 패턴이 나왔어. 이거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보시면 연말로 갔을 때 12월쯤에서 조금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이 제가 녹화 기준 12월 12일이거든요. 자, 이때도 볼게요. 12월 12일 정도까지는 이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행복이 또 언제 올라가요? 크리스마스 전후 23일, 12월 말이 되는 순간부터 다시 좀 우리가 빨간 날보다 행복을 느끼죠. 그리고 다시 이게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언제요? 마지막 날. 참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초, 연말 이때 제일 행복하다. 엄청나죠. 이제 12월 31일 날이 14만 2,755건이에요. 근데 지금 12월 정도 보면 나머지가 6만 건 정도니까 그걸로 보면은 거의 한 2배 이상,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2배 이상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날에 나오고요. 첫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2019년을 봤을 때도 첫날이 높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첫날보다 마무리하면서 행복하자고 또 다짐하는 거죠. 이 다짐하는 첫날과 마지막 날의 언급이 온라인상에서 좀 그대로 나오니까 씁쓸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날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이때 행복하자,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것.
여러분 지금 좀 힘드시면요.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더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며칠만 더 버티면 연말이 옵니다. 그리고 연초가 오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자, 언급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게 2018년이었잖아요. 우리가 본 대로 2018년에 1년치입니다. 이건 12월 말, 아까 보신 것처럼 12월 말에 이게 좀 패턴적으로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합해도 여기 보면은 K가 아까 뭐 1000이니까 3000, 3만, 300, 2900, 2000 맞죠? 아, 제가 이렇게 헷갈려요.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죠? 2000만, 923, 맞나? 잠깐, 92만 3천이에요. 왜 이렇게 숫자가 어렵냐? 자, 2000만 90, 뭐야? 자, 어쨌든 2천만 대입니다. 근데 올해는 와, 400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피크인 연말이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행복에 대한 언급이 작년보다 400만 건 이상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올 말이 되면 더 올라가는 걸 치면 500만 건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보다는 조금 행복하다는 언급량이 좀 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500만과 2,000으로 치면 뭐 이렇게 보면 퍼센트로 쳐서 꽤 올라간 거죠. 2,500만 정도. 어쨌든 언급량 자체가 확실히 좀 행복에 대해서 작년보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럼 또 궁금하니까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 이게 행복하다라는 의식이나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언제 한 거예요? 언제? 7번째인데 2016년 이때 이어서 지금 한 거잖아요. 2016년. 자, 데이터를 보면 이때도 지금 얘기를 했었던 게 언제 행복하냐라고 해서 2016년에 있어 7번째라는데 데이터가 언제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7년으로 가볼게요. 언급량만 비교를 해볼게요. 자, 2017년으로 내려갔을 때 자, 2017년으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온라인에 얼마나 썼을까요? 2017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패턴이 비슷했을지 아니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했었던 일이 또 뭐가 있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로딩이 되는 게 쪼는 맛이 있네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지금 엄청 궁금해요. 자, 이게 로딩이 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하니까 재밌습니다. 나중에 편집되면 짧게 나올 수도 있지만 확실히 옛날 데이터를 긁고 오면 좀 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최근 거는 이제 데이터 구조상 위에 있는데 옛날 거는 이제 좀 밑에 있다 보니까 로딩이 좀 오래 걸립니다. 지금처럼 로딩 돌아가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이 뒤에 부분은 잘리겠죠. 어쨌든 방금까지 보신 2년치의 추이는 이제 안타깝지만 일반인들은 좀 접속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료 서비스고 기업에 좀 유료로 좀 비싸게 들어가는 서비스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럼 우리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걸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검색량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는 건 뭐 두 가지 정도의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진짜 행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행복에 대한 검색량을 통해서 과연 한번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과 관련된 검색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네이버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트렌드라고 여러분들이 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데이터 랩으로. 근데 여전히 뭐 네이버 트렌드 하니까 나오긴 하네요. 자, 여기다가 행복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우리가 쳤을 때 행복이라고 치고 기간을 전체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네이버 트렌드나 구글 트렌드를 쓰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상대값이에요. 상대값. 그러니까 상대값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1년치를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 1년치를 조사한다고 이게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를 비교를 하시려면요 무조건 한 번에 여러 해를 데이터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요게 지금 2016년 1월이니까 잘 됐네요. 아까 2016년이 그 조사 이후에 지금에 한 거잖아요. 똑같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월별로 보는 거니까 12월은 아직 월이 다 안 됐죠.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로 해서 전체 뭐 성별 연령 상관없이 그냥 전체로 다 해서 네 다시 볼게요. 자, 행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은 아직 이걸로 볼게요. 월간으로 볼게요. 월간으로 본 다음에 2019년 12월은 아직 12월이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1월까지로 한번 볼게요.
11월까지로 2016년 1월에서 매월 과연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얼마나 검색했는지 상대값 시간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행복이라는 게 많이 나왔을 때 검색할지. 자, 뭔가 좀 재밌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거를 좀 더 연도별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아까 연도별이 있었나요? 연도별은 없죠. 연도별이 없는 방식이 있으면 이거를 통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엑셀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월별에서부터 좀 볼게요. 월별은 좀 재밌어요. 우리가 아까 행복하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SNS 상에서는 연초, 연말에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 설 때는 오히려 그죠? 2016년 1월의 행복보다 2016년 3월에 좀 검색을 많이 하네요. 그죠? 그리고 5월에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쭉 떨어지다가 크리스마스 때도 오히려 행복에 대한 검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색이라는 거는 내가 행복과 관련된 내용을 찾거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도 보면 3월. 그러니까 이게 검색은 참 재밌는 게 근데 2019년에는 1월에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까랑 좀 비슷한 패턴이 좀 나오네요. 2018년 12월하고 1월엔 확실히 이때는 행복에 대한 검색량이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검색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행위지만 내가 원하는 걸 정보로 검색한다 그러면 행복하세요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했을 추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뭐 3월이나 이럴 때에 입학 시즌이나 행복에 대한 뭐 인사를 보낼 수도 있는 것들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2019년 1월과 2018년 12월에는 앞서서 우리가 소셜 데이터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쨌든 행복에 대한 실제 사람들의 글이 많았을 때 정말로 검색도 많이 했네요. 자, 이거를 연도별로도 한번 같이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제가 엑셀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받아서요. 상대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치를 합쳤을 때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이제 월별이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자릅니다. 어떻게 자르느냐? 귀찮네요. 그냥 합쳐서 썸으로. 여러분들 뭐 엑셀 쓰시는 분들은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이걸로 해서 한번 여기다가 합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하는데 안 먹을 거예요. 왜냐? 텍스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변환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도 숫자로 변환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2019년 1월 1일이 가장 행복해서 상대값으로 100이 나오긴 했네요. 자, 이것도 여기다 넣고요. 그렇죠? 얘는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게 그 11월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나누기 12를 해야겠죠. 얘는 나누기 12를 하고요. 그리고 얘도 나누기 12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얘도 그렇죠. 얘도 나누기 12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기 12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12월 데이터를 뺐으니까. 그렇게 봤더니 이게 아주 재밌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2016년 아까 우리가 이 설문조사 있었잖아요. 설문조사가 2016년 다음으로 이번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년 한 건 아닌데 2016년에 비해서 어쨌든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2016년 때 어쨌든 행복이라는 검색량은 상대값이긴 한데 평균치로 치면은 75 정도가 됩니다. 75.74. 그죠? 근데 그리고 나서 2017년, 2018년에 우리가 엄청 우울했나 봐요. 갑자기 행복에 대한 검색이 확 줄었어요. 그죠? 근데 2019년 아까 분명히 올해 좀 행복의 지수가 좀 높아진 것 같잖아요. 근데 올해 보면 2016년에 비해서 검색량이 상대치긴 하지만 어쨌든 상대값을 봤을 땐 2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히 행복에 대한 검색이 2017년, 18년에 줄었다가 2019년에 올라갔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2018년하고 2019년 소셜 데이터 비교해 봤었잖아요. 근데 비교했을 때도 2019년이 아직 연말이 안 왔는데도 훨씬 많았죠. 확실히 뭐 데이터상에서 작년보다는 좀 행복에 대한 언급이 좀 많아진 것 같다. 행복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게 어느 정도 좀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행복할까? 그니까요. 왜 행복할까? 근데 한 가지를 한번 더 봐볼게요. 이게 네이버에서만 그런지 한번 구글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구글 트렌드.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 또 구글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지역 중에 어느 지역에서 이 단어를 많이 검색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행복과 관련된 단어를 어디서 검색을 많이 했는지. 구글 트렌드는요, 일단은 전 세계를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로 좁힐 수도 있어요. 행복 일단 쳐보겠습니다. 자, 행복을 치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리고 지난 12월 말고 아까 저희가 네이버에서는 2016년도부터 탔으니까 이것도 한번 2016년부터 가보죠. 2016년부터 갑니다. 2000 쭉 가서요. 2016년 2016년 1월 1일 2016년 1월 1일부터 이것도 똑같이 11월 30일까지 이렇게 짠! 과연 이거 또 재밌네요. 오히려 행복에 대한 검색이 이 구글에서는 2017년에 또 많이 했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오히려 행복에 대한 검색이 뒤로 갈수록 또 구글에서는 주네. 이거 또 특이하네. 그죠? 어쨌든 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죠. 어쨌든 시간에 따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네이버하고 구글에서의 검색 패턴이 좀 다르다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양을 보더라도 이 검색 추이에서 딱 눈에 봐도 2017년에 좀 검색이 많은 것 같네요. 자, 검색 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행복과 관련된 지역별 하위 검색 관심도인데 서울보다 오히려 부산 대구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야,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7위네요, 7위. 우리나라에서 행복에 대한 단어를 어쨌든 최근 2016년부터 19년까지 구글 기준이긴 하지만 검색을 많이 한 어떤 지역이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이쪽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부산에서 좀 더 한번 내려가 볼까요? 도시로 가볼까요? 도시로 갔을 땐 도시에서 또 오히려 파주시에서 또 행복을 많이 검색을 하네요. 이거 갈수록 그 검색의 이 결과물들이 조금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구글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았어요. 부산에 행복 기숙사가 있대요. 그리고 행복 목욕탕, 전자회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구글은 조금 오히려 여기서는 너무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색량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나오고요. 안타깝지만 구글 트렌드에서는 노이즈를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키워드에 나오는 데이터가 땡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비싼 툴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나 원하는 것들을 이제 소위 필터링을 하면서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이건 전반적인 그림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구글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결과, 지금까지 맥락하고 좀 다른 결과라 이걸 해석하기에 의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요거는 좀 제외하고요. 그리고 네이버하고 구글 그 소셜 데이터에서 본 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네이버에서의 검색량 그리고 그죠? 네이버에서의 검색량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셜 데이터에서의 언급량 다 2019년이 확실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어쨌든 많이 얘기는 하고 있고 많이 검색을 한다라는 게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두 다 궁금해하는 사실이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 행복에 대해서 소셜에서 내용을 쓸까? 이걸 한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